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무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자,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우리 AS를 좀 해야 돼. 아, 그렇지. 마이크 깍 대주시고요. 네. 추석 특집 방송을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기만 해도 웃겨. 네, 추석 방송을 이제 내고 반성을 못 하고 추석 당일날 또 식구들을 다 싣고 어머니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5명을 또 차에다 가득 싣고 원주를 갔네. 원주를 갔네. 네. 거길 왜 가? 아니 그 어머니가 원주 출렁다리라고 거기를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네, 너무 좋다고 니들도 한번 가자라고 하셔서 그럽시다라고 올라탔는데 거리가 150km밖에 안 됐거든. 아니 3시간 반이 걸린 거야 가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1년에 딱 이틀을 쉬는데 그게 추석하고 설날이야. 그래서 가서 못 봤지. 난 그런 거 볼 때마다 항상 웃겨. 좀 모자라. 그래가지고 그 원주에 있는 이제 어머니 지인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얻어 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장 같은 집에 갔어. 큰 방이 하나 있더라고. 농장 방이 있는데 저녁을 먹는데 이 양반들이 철저하게 베지털리언인 거야. 채식주의자. 반찬에서부터 집에 그 먹을 게 아주 풀떼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갖고 간 삼겹살을 그럼 구워 먹으려고 굽시다라고 했는데 일단 불판이 없어.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후라이팬하고 브루스타를 하나 긴급하게 샀어. 차라리 자동차 본넷 뒤에서 구워 먹지. 그래갖고 거기서 고기를 굽는데 고기 기름이 많아갖고 다 튀겨졌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밤에 내내 목이 뜯기고 그 다음날 올라가는데 길 막혀갖고 또 3시간 반 걸리고 또 애들한테 뒤지게 욕처럼 먹고 나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구경 못했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우리 특집 방송을 틀어드렸다는 거 아니야. 심심하지 마시라고. 범인 어머니.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다. 너 제일 웃긴 말이 있었는데 그걸 빼먹었구만 그러더라고. 뭐요? 그것도 재밌는 게 있었어? 그 안에 이제 그 방송 들으시는 분이 아시다시피 막 질다 뭐 불난다 뭐 라이터 키지만 막 다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듣기에 가장 기억에 남은 한 말이 따로 있었다는 거야. 뭔데? 옆에 있는 신사분이 누군지 자수하면 내가 100만 원 줄 텐데. 너무 잡고 싶었던 거지. 그분은 자수하면 100만 원 줄 테니까 자수 한번 하라고. 네. 그런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웃기기도 웃기지만 진짜 내가 얘기를 하면 100만 원을 줄까? 그것 때문에 한참을 갈등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야기 재밌어 하시던가요? 응? 굉장히 오래된 전 이야기잖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네. 그렇지 뭐. 나이 드시면요,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틀 동안 또 가족여행 간다고 추억을 못 만들고 고생만 하고 왔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뭐, 살아계신 동안에 또 하나 추억을 만들어 드렸다 생각하고, 네, 자식놈들한테 5만 원씩 주고 합의를 받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것만 땡이야. 잘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43번째 시간입니다. 시그널 좀 센 걸로 넣어봐봐. 예전만 못해. 알겠습니다. 자, 송 작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명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송병수라고 해달라니까. 씨, 기어이 명언으로 부르고 있어. 송병수. 송병수 같은 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송병수 네. 작가님 나오셨고요. 자, 오늘 또 추석 잘 보내셨을 것 같고 재밌게 보내셨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너무 방송을 오래 쉬었더니 막 금단 현상이 오더라고. 아, 그렇죠. 난 아무래도 방송 체질인 거야. 그렇지. 방송을 위해 태어난 남자. 네. 아니 그거보다도 또 워낙 일주일 동안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막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막 너무 많은 거야. 그렇구나. 네. 참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송 작가 TV 이름 제대로 바꾸셨더라고요. 이제. 네네, 이제 제대로. TV 송 작가에서 송 작가 TV로 바꿨어요. 네. 자, 송 작가 TV 여러분 많은 구독 좀 바라겠고요. 네. 자, 파켈모 PPL을 좀 해야겠죠. 지금 우리 송 작가님의 명운이 걸려 있어. 송명훈. 파켓몰이 성공을 해야 네, 저도 거기에서 어찌 됐거나 먹고 살 길을 좀 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추석 전에 이제 선물 세트 매출은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요. 추석 그 배송 끊은 지가 열흘이잖아요. 열흘 동안 장사를 못했잖아 우리가. 아하, 그러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다양한 할인 선물 세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즌이 좀 애매해. 네, 본격적인 선물 시즌도 아니고 환절기 건강 시리즈 그래가지고 비타민과 건강식품 관련한 할인 행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파켓몰 제가 지금 화면이 조금 잘못 나왔어요. 익숙하지가 않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진짜 힘들어. 살짝 이거 누가 스위처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네, 나도 이거 있는데 못 써요. 얘기하다 보면 그걸 커트 남긴다고 그러는데 메모리 돼갖고 엔지니어가 없어요. 자, 어쨌건 이해해 주시고. 자, 파켓몰은 지금 환절기 대비 이제 상품을 또 팔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벤트 기획을 잘하네요 보니까. 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입장이라. 네. 자, 그래서 보니까 파켓몰 여러분들 그 앱마켓 가셔가지고 파켓몰을 설치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환절기 대비라고 그래서 프리미엄 오메가 3, 오메가 3. 아주 무식하니 좋네. 오메가 3을 열심히 팔고 계시더라고. 오메가 3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메가 3는 지금 이게 혈액 순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이 들수록 혈액 순환이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혈액 순환과 함께 그 혈관 안에 녹지 않는 혈전들 이런 거를 이제 녹여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메가 3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메가 3 말고도 건강을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맥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숫사슴 녹열. 근데 이거 잘못 먹으면은 머리 하얘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뭘 잘못 먹으면 뭐 안 헤어지겠어요? 네. 황교안이처럼 양쪽 머리만 하얀 것보다 낫지?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 관련한 행위가 아니고 나도 가발 아니라는 걸 증빙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게 밀란인데 민대가리의 난인데 이 분명히 공식 석자는 또 머리가 온통 까맸거든. 이제 삭발하다 보니까 양쪽이 흰머리인 거야. 근데 가운데 머리는 까매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옆머리만 이제 쳐 들어오더라고 바리깡으로. 그래서 이제 저거는 미용이다. 삭발이 아니고 백호를 쳐야 되는데 3부로 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또 거기서 미용 전문가이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저거 센터에 까만 머리 다 심은 거다. 저 정도면 거의 3만 발 심었다. 야, 돈 엄청 들어갔겠네. 3억이지. 오이. 왜 한 발에 10,000원이요? 머리 이식하는데. 3만 발을 심었으면 3억을 심은 거. 이거 뭐 1억 피부과는 대도 못할 일이야 이거는. 3억 머리털.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머리털은 다른 사람 털이 이식이 안 돼요. 3만 발을 다른 데서 검은 털을 뽑은 거야. 왜냐면 거기가 머리털에서 옮겨 올 만한 육모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털을 3만 발을 뽑았다는 거거든. 3만 발이 다 어디서 왔을까? 3만 발을 그러죠. 3만 발을 어디서 꺼내가지고 거기다 다 꽂았을까? 아 정말 대단한 공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발이 아님을 인증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옛날에 가발이었음을 인증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진짜 1억 피부과는 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하셨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야, 네. 정관예우 받으셔가지고 3억으로 머리카락 심으셨구나. 그 따끔따끔해서 겁나 아프대는데. 아이고 아니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지. 근데 그건 사실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전이고 본인의 어떤 능력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보통 머리를 심을 때 하루에 100발에서 500발 정도를 심어요. 300발씩만 심었다고 하더라도 100일을 매일 심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조림 작업이었다. 대공사였다. 대공사였다. 이런 경우는 진짜 미용학회 연구 자료로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심어도 되는 것이냐. 네. 미용학회. 자, 알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재밌었어요. 팟캐몰도 여러분 그 엠마켓 가셔가지고 팟캐몰 설치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물건도 좀 사주시고. 네.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크레임도 좀 걸어주시고. 네. 많은 성원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지금 예멘, 그렇죠. 사우디, 네. 뭐 정유 시설 뭐 드론으로 공격 네네. 어마어마해요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지금 문 대통령도 아주 걱정하시더라고. 네. 유가가 20%가 지금 치솟아 올라 있고 이게 이제 급등세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 이 추세로 가면은. 근데 여기에 관련된 아무런 뉴스가 안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TV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이 털 얘기하고 뭐 학적 얘기하고 표창장 복사하고 포토샵 얘기밖에 안 나오고 네. 그나마 좀 그나마 펀드는 들어갔더라. 이상한 MB의 그림자가 맡아졌다는 그 후문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교적인 중요한 내용을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 이 새날 가족들만이라도 알고 넘어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긴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매니아들이 있어. 뻔한 뉴스 우리도 지겹거든. 검찰이 조국 가짜 뉴스를 언론을 통해 흘리면 팩트 체크하는 요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멘이 지금 드론으로 사우디 정유 시설을 폭격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어요? 왜? 1차적으로 과연 드론으로 폭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도 그거 고민했었거든. 진짜 가능합니까? 지금 얘네가 갖고 있는 드론은 사실 공격용 드론이 아니에요. 정찰용 드론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거리가 300에서 600km 정도? 뭐 그 정도만 날아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건데 만약 얘네 말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한 1000km에서 1300km를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폭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폭탄을 한 3km에서 5km 정도 묶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학적인 상황이라든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드론 기술을 생각해서 하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드론에 맞았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 거야? 그럼요. 이건 무조건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맞췄다? 네, 미사일에 맞아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왜 드론이라고 그랬어? 쪽팔리니까. 대공 방호망 이런 것들을. 그렇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얘네가 그렇게 능력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조수 지도 한번 띄워봐봐요.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네. 조수. 이 사람이 지금 방송 PD를 뭘로 보고. 자, 어떤 것부터 띄워야 돼요? 그거부터 띄워보세요. 요거요? 요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 그림 말고 다른 거 띄워봅시다. 네. 요거 말고 요거? 네, 요거를 볼까요? 요걸로 쭉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네. 지금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위치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가 이제 사우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우디는 중앙에 있는 거고 바로 위쪽에 이라크가 있고 바다 건너에 이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옛날부터 이제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계속 부딪혀 왔는데 예멘이란 나라는 사우디 밑에 있어. 근데 이 나라가 옛날에는 친사우디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군은 친이란 정권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찜찜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있는 반군 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우아래로 포위당하는 형세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있는 예멘이란 나라가 지금 이쪽에 그 홍해라고 홍해. 예. 옛날에 이제 그 모세가 건너서 이집트군 작살냈다는 그 홍해가 있는 건데 이 홍해를 통해 가지고 해양으로 그러니까 대양으로 나올 수 있는 여기가 홍해죠. 예, 여기가 홍해인 거고 그 동그라미로 쳐 있는 저 해협을 이 현재는 예멘이란 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 사우디에서 수출되는 수출 석유 기지가 전부 다 봉쇄가 되는 60% 이상의 봉쇄가 되는 효과를 내요. 아하. 그래서 절대 이 예멘이라는 나라는 반사우디 국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하에서 반정부군을 사우디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멘 내전이 사우디와 예멘의 전쟁으로 변질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문제는 예멘 군대가 이게 형편없어가지고 그냥 금방 때려잡을 줄 알았거든. 근데 4년, 5년이 넘도록 여기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 군대는 엄청나게 강력한 미군의 비호를 받고 있어서 미사일이라든지 특히 그 공군력에서는 비교가 안 돼. 하늘은 완전히 장악이 돼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군이 없어, 육군이. 육군. 예, 사우디란 나라 자체가 워낙 게을러 갖고 용병들을 쓰고 미국에 돈 주고 비싼 장비는 들일 수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육군을 키워 가지고 그 육군으로 저기 반군들이 있는 땅을 예멘을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 육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멘 반군은 악밖에 안 받쳐, 악만 받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히려 사우디 육군 그나마 있는 육군이 이 공수부대가 예멘을 침공하러 들어왔을 때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육군을 통한 육박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예멘을 놓고 공습을 해가지고 포격전으로 예멘을 괴롭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반정부군은. 근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복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지도를 띄워주세요. 지도를 띄워주시다 보면 어떤 지도로 갈까요? 일단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지도로 봅시다. 네. 지금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 데가 여기에 여기. 거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의 영토 전체를 전부 다 가로질러 가지고 1300km가 넘는 이 홍해 쪽이 아니라 저쪽에 호르무즈 해협 있는 쪽까지 날아가 가지고 거기 있는 정유 시설을 타격을 했다는 거지. 아하, 드론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드론이 아니라 얘네가 개발한 유도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자, 그럼 바꿔 보세요, 사진을. 유도 미사일 사진이 있는 걸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네. 그거 뭐 있는 채를 하려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그렇죠. 혹시 이거 지금? 네. 바로 이제 이게 이 사우디를 공격했다고 이제 의심을 받는 일종의 이제 유도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게 예멘제거든. 예멘제? 예멘에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원형은 이란 거예요. 이란 걸 받아서 예멘이 살짝 개조를 한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싸고 초기 그 개발 정확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사우디가 무시했어요. 니들이 그 미사일로는 절대 우리를 요격할 수 없다. 우리 그런 것보다도 개발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 미사일이 만일에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날라왔다고 치면 미군이 자랑하는 패트리어트망을 뚫고 이 미사일이 10발 이상이 날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이 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고 드론이라서 우리가
몰랐다,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근데 예멘 쪽에서는 아니다. 드론 10대 가지고 3kg짜리 배낭폭탄 10개 가지고 어떻게 그 정유수소를 완전히 파괴를 하냐. 이거는 미사일이다라고 우기니까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이번에는 이거는 저 밑에서 날아온 게 아니라 위에서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공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바꾸기 시작해. 말이 바뀐 거야.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왜 말을 바꿨냐면 일단 거리도 멀기 때문에 이 사우디를 관통해서 이 미사일이 날라왔다면 아까 말한 대공망이 엉망인 건데 이란 쪽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일단 거리도 가까울 뿐더러 이란한테 뒤집어 씌우면은 이제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은 거거든. 그렇구나. 네. 항상 그런 식이잖아, 사실. 항상 그런 식이죠. 이란은 우리 거 아니야, 나는 한 적 없어라고 막 뒤집어 씌워요. 그런 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만약 이란에서 이제 사우디를 공격하려면 제일 가까운 게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갖고 직접 쏘면 되거든. 근데 그 바다에는 미국의 엄청난 군함들이 다 방위망을 깔고 있잖아. 그래서 미국의 주장은 이게 쿠웨이트 상공을 따라서 육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사일을 못 막은 거다. 탐지를 못한 거다. 근데 쏜 건 이란이 맞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바다로 날라오면 전부 다 관측이 되는데 바다 내륙으로 200-300km 들어왔다가 관측이 안 된다는 미국의 주장은 더더욱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 무슨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천안함 북한이 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비는 공간이 생기잖아. 그렇죠. 니들의 그 뭐 방어력은 또 완전히 무시당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천안함이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그 유전 시설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미사일 잔해를 보여줘요. 근데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그 탄두가 있으니까 우리 천안함 때 생각을 해보자고. 미사일의 추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 천안함 어뢰 같은 경우에. 그것도 이제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쇼크가 있지. 그 이번에 이제 사우디가 이게 이란제 미사일이다라고 공개했던 그 잔해들을 보면 탄두 대가리하고 뒤에 추진 모터가 똑같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불발탄이잖아, 그거는. 이 불발탄을 가지고 공격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불발탄을 주순 지역이 쿠웨이트하고 사우디 근처이기 때문에 날아오던 과정 중에 일부 떨어진 기체 안에서 이게 이란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미사일이 증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천안함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것은 예멘에서 자체 개발한 자기네들 예멘 스타일의 크루즈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그걸로 인해서 사우디가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예멘 전쟁을 다 이겨놓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우디의 국민들한테 했던 그동안의 이제 어떤 그 선전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우디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정확한 포격 내용이 양쪽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는 거야. 요건 인도 파키스탄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드렸던 전투기 추락 사태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항상 그렇다니까. 보면은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폭격 당하고 실패하고가 아니라 이게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도들, 그렇지. 그런 걸로 이용해 먹는 그 tonkinman 사건 같은 그 무리가 너무 많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란한테 뒤집어 씌워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빡세게 씌울 수도 있을 뿐더러 예멘한테 맞았다고 하면 예멘하고의 전쟁을 반대하는 이 내부 국민의 저항이 생길까봐 사우디가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팩트입니다. 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요. 그러니까 네. 드론으로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상황을 만들기 사실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료를 줄여야 되거든요. 연료를 줄인 상태에서 자기 항속거리의 2배 이상을 드론이 날아갔다라고 보기에는 이건 기계공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갑자기 옛날에 무인기 생각나네. 그거야.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내려와서
한 바퀴를 돌고 무슨 뭐 청와대와 서울시 상공을 찍고 돌아갔다. 항속거리가 800km 이상이 나오는 드론이 있다. 그리고 그 드론이 아무런 외부 신호 없이 스스로 생각해서 AI로 인공지능으로 가는 드론이다라고 하는 주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든지 최근에 조국 뭐 관련한 사태도 그런데 네. 진실을 가짜로 만들 수 있고요. 가짜를 진실로 만들 수 있어.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를 몰라. 문제는 그 언론의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똑똑해 안 속는데 중동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뭐 중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 수준도 낮을 뿐더러 그 뉴스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맹신에 가까운 그게 있어가지고 주입식으로 뭐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짜가 갖고도. 너무 많아 진짜. 네. 그러니까 언론만 장악을 하면은 뭐든지 가능해. 특히 미국이 끼어 있는 모종의 사태 안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다 가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이렇게 문재인 지지자 이분들 있잖아요. 네. 문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내가 봤을 땐 정보 분석하고 가짜 뉴스에 안 속는 건 세계 최고야.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지금 근데 이 미국이 이란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볼튼도 잘렸고, 네. 폼페이오는 잘린 건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 뭐 근데 그런 썰이 있잖아요. 아베 때문이다. 네. 왜 그러는 거? 이란을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란에 의해서 이제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있을 때부터 제가 이거는 조작이다 그랬잖아요. 예, 당한 배들이 일본 배 2대, 영국 배 1대인데 이게 이란의 기뢰에 의해서 당했다는 건 허무맹랑한 얘기고 미사일을 맞은 건데 그 미사일을 누가 쐈을 거냐? 이란이 와서 쐈다고 하기엔 그 바다에 퍼져 있는 미군들은 다 뭐 한 거냐? 이건 100% 미군 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란하고 미국하고는 서로 믿는 중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일본인 거지. 일본이 애초에 이란을 지금 사태에 끼어들이고 호르무즈만에 일종의 긴장을 조성하고 그와 관련해서 일본이 중재를 하면서 미국은 자유항행 그러니까 안전항행을 유지할 수 있는 인도양에서의 호위 선단을 만드는 조약에 전 세계에 기름을 쓰는 전 세계 한 60여 개 국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인도양을 지켜주는 데 따른 비용 징수를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이 그림이었는데 일본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건 이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은 지가 벌려놓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거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좀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동안 이제 폼페이오를 내세워갖고 대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대 때리기는 좀 그러니까 무슨 빌미로 해갖고 이란을 한 대 쳐줄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예멘 문제는 사실 이란이 뒤에서 배후로 예멘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도 진지게 끝날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압박을 줘갖고 예멘 사태를 해결하고 지금 있는 이제 사우디의 그 정부군, 이게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이 예멘을 정리할 수 있게끔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일종의 협박인 거지. 그러니까 너 예멘에서 손 안 떼면 이번 사건 계기로 해갖고 니네 본토 아주 작살내버릴 거야. 우리 군대 투입시키고 이란 폭격할 거야라고 하는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아니다. 나는 절대 지원한 적도 없고 예멘은 예멘 내부의 문제인 거지. 내가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펄펄 뛰고 있는 거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이렇게 되게 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중동 상황에 이 전반적인 그 갈등의 배경하고 이 예멘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멘의 역사. 네. 자, 예멘의 역사. 네. 이제 원래 2차 대전 전만 하더라도 자, 지도 띄워주세요, 조수.
네. 잠깐만요. 기다려 주시고요. 손 너무 느리다. 아씨. 아이 목 아파요 지금.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쉽게 표현하면 폼이 너무 많아. 요거요? 요거요? 네, 이걸 봅시다. 아 이걸로 봐도 되고? 아니 그 앞에 거 봐. 한글 있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터키 위쪽으로 뭐 그리스, 유럽, 유고, 뭐 체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쪽을 포함해 가지고 이 터키를 중심으로 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저 전체가 2차 대전 전에는 한 나라였어요. 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네 한 진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분할이 되면서 메인은 터키가 남았고, 그러니까 큰 집은 터키가 남은 거고, 나머지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이 열강한테 전부 다 이게 이제 잘라져서 나눠진 거예요. 이 잘라져서 나눠지는 과정 중에 이 예멘이란 나라를 사우디와 별개로 독립을 시켰는데 이 예멘도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나눠져요. 이 남예멘에 아덴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아하. 기억나시나요? 그 아덴만 그러네. 작전 있었던. 그때 무슨 영웅 탄생하고 그랬잖아. 석혜균 그 선장이 그 배에 총 맞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수술해서 살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 소말리아 해적 있을 때. 그렇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덴만이라고 하는 항구가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필요한 항구였어요. 그 지도의 맨 밑에 보면 예멘이 있고요. 네. 그 예멘의 가장 남쪽에 가장 있겠죠? 남쪽에 아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항을 영국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남예멘을 일방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한 후에도 예멘 중에 북쪽은 거의 쓸모없는 땅들이니까 볼모지니까 남예멘의 예덴항을 차지해서 영국이 강제로 여기를 병합해서 강제 식민지로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멘의 항구의 그 항구 규모가 뉴욕 다음이었어요. 세계에서 2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항구가 홍콩이 발달하기 전에 아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덴을 영국이 강제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멘이 분리된 상태로 남예멘, 북예멘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뭐 아무런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자원도 없고 석유도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우디에 빌붙습니다. 친사우디 정권을 유지를 하면서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사우디 가서 식모 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힘센 나라가 사우디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예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그래서 그 북예멘은 사우디한테 가서 빌붙어서 사는 상태로 존재를 했고, 남예멘은 영국이 계속해서 강제로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있을 그 즈음에 소련이 내려와 가지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영국을 쫓아내고 다시 독립국가로 서게 되는 거죠. 문제는 북예멘은 회교 국가예요. 남예멘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소련이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양쪽 국가 간의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내전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거죠. 우리가 갈라져 갖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남예멘이 주도를 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예멘은 통일이 된 거죠. 안타까워. 그래 70년대인데 이렇게 통일이 됐는데 통일이 되자마자 독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디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디? 네, 이름이 사디예요. 최고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말하자면 혁명위원회에서 공산당처럼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독재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디 정권은 예멘에 있는 모든 자원이나 자산들을 전부 다 딸딸 긁어서 부정부패를 하게 되는 거고 국민들은 더더욱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스민 혁명, 예, 예, 아랍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민 봉기에서 이 사디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디가 물러나고 그 후임을 말로는 물러난 거지만 자기 후임이었던 하디한테 줘요. 하디? 네. 네. 그래서 하디가 이제 그 정권을 그대로 물러받았기 때문에 민주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전두환이 가고 노태우가 왔는데 민주화가 될 리가 없잖아. 그 상황에서 민중들은 계속 빡이 돌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남예멘은 여전히 먹고 살만한데 북예멘은 계속 못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북예멘의 후티라고 하는 네, 무장 봉기 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무장 봉기 세력들을 지원하는 국가가 이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지원을 해줬냐라고 보면 중동 안에 늘 있는 이제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오즈만 트루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아파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이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없었어. 한 제국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분리되면서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회교도 내부에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순위파는 마호메드의 후손이 대를 이어서 종교 지도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는 세습이 되기 때문에 이 왕권 신수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 아들을 지목하겠지만 대부분 혈육이나 동생을 지목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 회교 지도자들이 딱딱 정해지는 방식으로 순리대로 그냥 계속 줄줄이 헤쳐먹는 애가 순위파인 거예요. 그래서 순위파야? 네. 순위파네, 순위파. 순리파지. 그래서 이 순리파를 믿는 데는 전부 다 왕정을 해요. 왕하고 순위파하고 결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시아파는 반대로 내가 열심히 수련하면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거지. 약간 동학비리인 거지. 그래서 이 시아파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해갖고 회교에 뭐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세습을 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을 안 하는 국가들이 이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라크라든지 이란 같이 기존의 왕들을 몰아냈던 회교 국가들의 특징은 시아파인 거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우디 같이 왕조를 하는 그 사우디 계열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진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아파들과 순위파들의 대립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초생딸 그 배치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중심 국가고요. 예, 이걸 보면 사우디 벨트라고 하는 이 중심 국가를 따라 순위파들이 쭉 장악을 해요. 쿠웨이트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하고 시아파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같이 이 사우디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초생딸 형태처럼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초생딸 형태의 끝이 예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멘도 시아파가 40% 이상이 되는 정치인이라든지 그 주민들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여기가 예멘이 시아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순위파인 사우디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감이 생기고 자 60%의 순위파들은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데 40%의 시아파들은 계속해서 탄압을 받은 거야. 지역 차별을 받은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 반군들 시아파 반군들한테 무기를 밀어주면서 니네가 무장봉기를 해봐라고 해서 일어난 게 지금의 아프간이란다. 예멘 내전인 거예요. 이 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 중동 이쪽은요 뭐랄까
옛날에 그 야만의 시대가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야만의 시대에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만들어낸 게 영국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국주의 애들이 아직까지 예. 오즈만 투르크 제국을 해체를 시켜놓고 얘네들을 말하자면 그 단합을 할 수 없게 재통일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이 순위파와 시아파를 나눠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배치를 해버린 거지. 장기알 그 포석하듯이. 그래서 순위파 애들은 친미 정권으로 해갖고 자본주의 경제가 결탁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고 시아파들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정권을 못 잡았기 때문에 반미 전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순위파 애들을 밀어버리고 시아파의 중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동 혁명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 이 두 파의 갈등인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예멘이 시아파 선악에 떨어져갖고 반군 선악에 들어가 버리면 사우디가 일단 제일 먼저 불편하고 그다음 미국이 불편한 거예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서구 국가들이 불편해지니까 저 예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우디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예멘 역사를 조금 더 버텨보자면 자 이런 방식으로 반군이 아까 후티 반군이 생겨가지고 이 후티 반군이 남쪽에 있는 남쪽에 이제 수도를 비롯해서 아까 얘기한 아덴항까지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기존에 있던 후디가 사우디로 망명을 해요. 도망간다고. 근데 이러한 후디가 그 후티파가 이러한 정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과거의 독재자, 과거의 독재자였던 그 사리가 최고 인민회의의 그 인민회의로 독재를 이끌었던 사디가 아랍의 봄이 있고 나서 권좌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권좌를 되찾기 위해서 후티라고 하는 무장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새롭게 뽑힌 대통령을 못 믿어가지고 반군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여길 밀어버리자, 새로 만들어진 나라를. 정말 치사한 놈.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나라를 밀어서 나라를 차지를 했는데 이 후티가 그대로 있어야 정통성을 그 인정받고 통일을 선언을 할 텐데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 이상한 놈이 사우디로 넘어가고 사우디에서 그 일종의 망명 정부 비슷한 걸 차리고 혁명군이다. 그러니까 정부군이다. 예멘의 정부군이라는 이름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있는 병력들을 들고 예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군과 그 반군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정부군은 사우디군이야. 그리고 지금에 있는 반군이 사실상 예멘을 통일하고 있는 전통적인 예멘의 지도 세력인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쟁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사우디는 계속 폭격을 해갖고 60만 이상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 안에 민간인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미사일을 갖다가 그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는 전부 다 공습을 해버려가지고 결혼식 무슨 뭐 축제, 아이고, 진짜. 예, 페스티벌 이런 데를 갖다가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해 시켜서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죠. 다 게릴라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이게 좀 그런 거야. 야만에 그게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멘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는 거죠. 정부군이라고 하지만 예멘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사우디 애들인 거고. 아이씨. 얘네들이 와가지고 맨날 먼 거리에서 돌팔매만 던져. 그냥 우리 영토 안에 들어오면 공수부대 보내면 전멸시켜버릴 정도 전투력이 센데 맞짱을 떠보자라고 하는데 맞짱 뜰 용기는 없으니까 계속 돌만 던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예멘에 피해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예멘 인구가 2,300만이에요. 근데 이 사디나 후디가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있는 후티 반군은 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무정부주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800만 이상이 콜레라나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고 엄청난 인구가 기아선상에 있어요. 한
200만 이상이 기아선상에 있고 230만 이상의 주민들이 이 말하자면 망명 그 일종의 난민이 돼가지고 중동 전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구호해 줄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외부 해외에서 일부 지원이 들어오거나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공수해 주려고 하더라도 사우디 애들이 안 돼. 거기 무기 섞여서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해갖고 이러한 인도적인 지원까지 다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중동 애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중국 같으면은 그 1대1로로 연결돼 있고 네. 또 미국은 또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요 충돌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과거처럼 사우디하고 친한 예멘 정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전쟁이 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시아파 반군이 이 예멘을 이게 장악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미군한테도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그래서 미군은 사우디를 어떻게든 군사적으로 밀어서 통일을 시켜버리길 바라거든. 국가를 반군을 밀어내서 집어넣기를 바라는데 사우디군은 우리는 못해. 니들이 전차 끌고 들어와서 그럼 직접 하든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여기 개입이 돼 있고 중국이 또한 여기에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해 해협에 중동 반도는 이제 예멘이 있지만 아프리카 쪽 반도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소말리아와 지부티라고 불리는 굉장히 조그만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 지부티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해외에 있는 최고로 큰 해군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부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프리카는 사실 그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중국이 아프리카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생산된 자원이라든지 또 그쪽으로 공급될 수 있는 중국의 상품들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중동 앞바다를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홍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은 거기에 지부티 항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강력한 제어력을 가질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를 했단 말이야. 근데 바로 코앞에 지금 사우디가 내려와가지고 예멘을 완전히 먹어버린다고 치면 그리고 거기에 미군 기지가 생기게 된다고 치면 이 중동과 미국이 거의 20km 해협을 놓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동 해역의 조금 남쪽으로 내려면 인도양 남쪽에 이게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 기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해요. 예, 미국이 인도양에 설치한 해외 최고의 해군 미군 기지야. 걸프전에 병참을 다 지휘를 했었고 사실상 인도양 지배를 위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이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이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반환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거기서 쫓겨날 위기에 있단 말이야. 아니면 돈을 겁나게 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패권 철수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인도양이 지부티하고 이제 기존의 스리랑카 같은 쪽을 연결하고 있는 기존 중국의 1대1에 의해서 완전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갈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걸 잘라야 돼,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멘 내전을 빨리 끝내고 싶고 이게 사우디의 승리로 끝내고 싶은 거죠. 그거를 뒤에서 계속 뒷받침하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란을 조지려고 하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이란이 내부적으로 자기 백업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보고만 있을 거야. 저거 만일에 사우디 쪽에 들어가면 중국 너도 불편해? 라는 방식으로 압박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무기를 지원하거나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멘 반군을 지원해야 하는 또 지원하고 있는 듯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예멘 내전은 끝날 수가 없고 결국 나중에 그 예멘 안에 있는 예멘 국민들 2,300만 예멘 국민들의 고통은 정말 대책 없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콜레라라든지 뭐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뭐 더러운 식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아이고. 이거를 수선하려고 고치려고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전혀 없을 뿐더러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사우디가 민간 시설, 군 시설 안 가리고 사람만 모여 있으면 폭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예멘은 지구상에 지금 최악의 지옥 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상황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석유값이 오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사우디가 너무 좋아해요. 왜? 석유값이 올라서. 올라서? 네. 아. 어차피 석유는 사우디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뭐 사우디는 예를 들어 정유시설이라든지 뭐가 없다. 지네가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그것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네 생산 설비의 10% 정도만 날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설비 피해를 통해서 기름값이 지금 20% 올랐고 곧 50% 이상 올라서 다시요. 자, 기름값이 이미 20%가 올랐고 곧 50% 가까이 오르면서 $100 가까운 쪽으로 근접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우디는 기름값이 오르면 나는 이런 사태는 난 오히려 더 좋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즐기고 있대, 그지? 네. 더군다나 또 절묘한 건 이 아람코 아시죠? 사우디에 있는 석유 회사. 저번에 왔었잖아요. 네, 왔었죠.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아람코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석유값이 $100면 아람코 가격이 2,000조 원짜리 회사가 돼요. 2,000조 원. 아이고. 2조 달러. $50면 1,000조 원짜리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을 올해 안에 상장을 시킬 건데 상장하는 기준에서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우디는 엄청난 돈을 투자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전철도 짓고 스마트 시티도 하고 공장도 세우고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름값 올라도 좋아. 난 지금 이 상태 좋아라고 이거를 방치하면서 복구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저쪽에 있는 놈들은 보면은 솔직히 너무 야만적이야. 뭔가 좀 이렇게 선진적이지가 않아. 뭐 어느 국가든지 자기 국가 이득을 위해서 야만적인 짓을 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민족과 다른 국민들의 생활과 목숨을 위험하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게 정말 짜증나는 거야. 네. 보면은 우리가 왜 백이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지 알겠어. 우리는 왜 상대방도 생각하잖아.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 6월 달에 이제 그 왕세자가 왔다 갔잖아요. G20 일본에서 하고 우리한테 왔다 갔어요. 그랬죠. 네. 뭐하러 왔을 것 같아요? 그때 뭐 공동으로 뭐 개발하고 해산 만들고 그렇다고 그랬잖아. 아니거든. 뭔데?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사우디하고 맺었던 이 상호 방위 조약, 군사 보호 조약을 좀 성실히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왔어요. 파병 같은 거야? 아니야. 그럼 무슨 뭐 무기 뭐 그거지. 실은 예멘에 우리 무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중요한 사실인 거야. 지금 예멘의 국경선을 지키고 있는 이제 그 사우디의 전차 부대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이걸 막고 있는 이 대전차 미사일이 있어요. 이 대전차 미사일이 우리나라제 현궁입니다. 이 어떤 경로로 예멘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현궁 미사일 옛날 그거 토우라고 옛날에 이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전차 나타나면 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이 발사관을 별도로 갖춘 대한민국 현궁 미사일이 예멘 국경에서 사우디 전차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 다연장 미사일 있죠. 한꺼번에 막 8발씩 푹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2015년에 완성해서 보급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무기 수출 많이 하는구나.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상군 파병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무기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갖고 예멘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멘에 무기 수입 좀 하지
그 수출 좀 하지 말아줘라. 대신 우리가 니네 한국 전차 300대 살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 한다 그랬어? 아니면 한다 그랬어? 그것까지는 모르지. 그리고 그걸 꼭 우리가 그 예멘에 팔았다는 증거도 없어. 이란에 팔았다가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남아프리카에 팔았는데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찌 됐거나 우리 무기들이 상당히 그쪽에서 알차게 쓰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그 이 얘기는 이제 그 반은 확인되고 반은 확인 안 된 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신데 우리나라의 천궁2라고 불리는 요격 미사일이 있어요.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드보다도 더 훌륭한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 우리나라 천궁2가 원형이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에 팔라고 하고 있는 S4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하고 쌍둥이에요. 그 기술을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세계 최고 기능의 S400 미사일을 우리가 자체 배치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게 F-35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만약에 우리가 수출하거나 도입을 시키게 되면 이 어느 나라의 그 국가 대 국가 경쟁력 안에서 이게 확 기울어지는 영향을 발휘해요. 만일 예멘한테 우리가 S400을 팔았다, 천궁을 수출을 했다. 그러면 사우디에서 출격하는 기존의 미국산 비행기들은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무기를 판매하고 어떤 뭐 병력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동 안에서의 그 국가 대 국가의 전력 싸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러네요. 도와달라고. 알겠습니다. 이야. 내가 우리 송 작가님 만나면은 시야가 넓어져.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나라도 연관이 다 있어.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결론을 좀 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태는 장기화 됩니다. 길어져요. 그만큼 기름값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시 70에서 100달러 사이에 고유가 시대를 견뎌야 된다. 한 1년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멘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내피셜도 들어있지만 전문가들 얘기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예멘을 분단시켜야 됩니다. 다시? 네. 그래서 남예멘과 북예멘을 기존에 있는 것처럼 친사우디파와 러시아파 같은 형태로 나눠서 신탁 통치를 하면서 현재 그 안에 나눠져 있는 시아파와 수니파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줄이고 정전을 시킨 상태에서 복구에 매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하고 어떻게든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분할을 해서 이제 그 정전 협상을 간다라고 하는 협상의 파트너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될 국가는 이란과 중국, 미국과 사우디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평화 협상을 진행하는 몫을 또 말하자면 트럼프가 폼페이오나 비건을 앞세워 갖고 내가 중동의 평화, 예멘의 평화를 장착시켰다라는 방식으로 조만간 개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이었어요. 네. 이런 시야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찌라시 중국 이야기 143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송작가 TV도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예.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